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때 100명 선까지 내려갔던 1일 확진자 수는 어제 800명 선을 넘었고 오늘은 결국 1000명을 돌파해 1107명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집계된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는 839명,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5건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 이는 독립기념일 연휴 전에 집계된 1.74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65%까지 급등한 상황.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지역 방역에 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지난달 집계된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의 35.6% 상당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와 다르기 때문에 자칫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감염 때와 달리 후각과 미각이 손상되지 않고 기침과 콧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흡사 몸살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경우 신속히 PCR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변이 바이러스 공격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LA 카운티 인구의 40%가량이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신속한 접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o it is very concerning that it's spreading so fast. The good news is, though, is that we know that doing 2 doses of the either Moderna or Pfizer vaccine has shown to be very effective against the virus, about 90% at preventing infection. LA 카운티 확진자 수치가 급등하며 주정부 차원의 규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경제가 다시 봉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집계된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51.7%를 차지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람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백신 접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재확산을 막는 최선책은 빠른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약 없이 바로 접종은 물론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가능합니다. 한인 단체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은 다저스 구장과 학교 등 대규모 백신 센터를 시작으로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별 접종센터와 약국 등에서 예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차량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백신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그 백신을 집 안에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국립 아시안태평양 노화센터 넵카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복잡한 예약 과정이나 기다림 없이 한국어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넵카는 LA 카운티 내 250만여 명이 언어 문제로 백신 접종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한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은 무조건 다 한국말로 들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한국 언어가 되시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밖에 여러 한인 단체들은 한 명이라도 더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주차 공간에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해 한인과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LA 소방국과 함께 한인회관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 없이 진행 중으로 100여 명의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백신 접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안 맞으시고 20대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위주로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어 언어로 좀 이렇게 통역도 해드리고 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부담 없이 좀 맞을 수 있게끔
저희 지금 백신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각 한인 가정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26일 4차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50개 카운티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의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지며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년 동안의 가뭄을 겪고 벗어났으나 다시 돌아온 가뭄은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게빈 뉴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 중 50개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We are also signing today an executive order. That executive order specifically will lay out a framework to encourage voluntary water conservation efforts in the state of California. 현재 추가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곳은 이뇨 카운티를 비롯해 산타바바라, 샌마테오 등 9개 카운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권은 적용하지 않지만 이들 카운티 역시 자발적인 절수가 절실하다고 주지사는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로페즈 호수의 경우 현재 저수 용량의 34%만 남았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오러빌 호수 역시 저수 용량의 30%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폭염까지 겹치며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World record-breaking temperature here in the state of California, 130 degrees, Death Valley last August, projecting 128 this weekend. Those ar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t's here, it's real, it's human-induced, and it's happening. 게빈 뉴섬 주지사는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의 15% 줄이기를 부탁했습니다. 최근의 가뭄은 캘리포니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리건의 경우 이미 의무적으로 물 사용을 제한했으며 잔디에 물을 주거나 청사의 유리창 청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비가 오게 될 12월까지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이며 턱없이 불편한 일상생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편 서부 지역의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전력당국이 주 전역에 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시스템운영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껴 쓸 것을 권고하는 플렉스 알러트, 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렉스 경보가 내려진 시간대에는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당국은 또 세탁기와 디시워셔 등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의 경우 가능한 밤 10시 이후에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보 발령 이후에도 만약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별 순환 정전이 불가피한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편 국립기상대는 샌디에고 카운티 사막과 코첼라밸리, 엔텔로밸리, 샌루이스 오비스토 카운티 등 남가주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절전 경보 역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으로 반면 미 동부 지역은 물난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가져온 폭우로 인해 뉴욕 지하철도 잠겼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허리케인 엘사가 북상하면서 쏟아진 폭우로 뉴욕시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157가 역 입구가 도로에서 쏟아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승객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오물투성이인 물속을 헤치며 플랫폼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또 브롱스 지역 179번가 고속도로가 침수돼 통행 차량이 물속에 잠기는 바람에 많은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 중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예상보다 일찍 상륙했으며 상륙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배수관이 제 기능을 못해 지하철역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1번가에서 207번가까지
A열차 서비스가 밤 늦게까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폭풍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3만 5천 건의 정전 사고가 신고됐고 오늘 아침까지 8,200가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도로 곳곳에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고압 전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리치우드에서는 거대한 오크 나무가 돌풍에 부러지면서 주택 지붕을 덮치는 바람에 기겁을 한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부러진 나무 둥지는 지붕을 부수고 거실과 침실까지 망가뜨렸습니다. 해켄색에선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30대 엄마와 아이가 찌그러진 자동차 안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녀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이어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접경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이 때문에는 어제 오후 4시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25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엔테로프 밸리 워커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5.5마일이었는데 멀리는 중가주 프레즈노와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이후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인도 대사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상원에 인준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임기 전 LA 시장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가세티 LA 시장이 차기 인도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도 오늘 오후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 대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상원 인준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가세티 시장의 임기 내 시장직 사임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당초 임기가 올해 12월까지고 더 이상의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세티 시장은 LA 시정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모두 마치지 않고 사임하는 시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 2013년 취임한 이래 8년 동안 시장직을 역임하며 시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지진에 대비한 각종 건물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그리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노숙자 문제 대처에 실패했고 시의원 비리와 스캔들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도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남았습니다. 일단 임기 전에 시장 공석을 맡게 된 LA시는 일단 모든 시장 권한이 LA 시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로선 누리 마티네즈 현 시의장이 시장 대행을 겸직하게 되는데 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이 조기에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장 잔여 임기를 소화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선거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아시안 징후범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징후범죄 용의자들이 재판까지 회부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연방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징후범죄 용의자 1,864명 중 82%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꼽혔습니다. 이는 다른 연방범죄와 비교해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난 2018년 기준 연방범죄 용의자 중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증오범죄 기소 시 유죄 비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형량 역시 평균 7년 6개월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징후범죄 기소율이 다른 연방범죄보다 훨씬 낮은 것에 대해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 정치 보좌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드 킴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과 허상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보좌관, 최은혜 영킴 연방 하원 의원 보좌관, 박동우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관 39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박경재 LA 총영사는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에 보좌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한국 운전면허 효력 인정 법안 등 한인 사회와 관련한 이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